그래서 이론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1번 손익계산서 작성이죠. 그래서 요거 몇 번 적어 드렸었는데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래서 둘 다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총액주의.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순액주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표니까 구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계산이니까 구분해서 뭐 한다? 계산.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해라.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돈 벌려면 뭐 써야 돼요? 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가짜는 써라 쓰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까지 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순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하고 2번 잘 봐두세요. 1번, 2번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엄청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미실현에다가 밑줄 치시고 미실현이 평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영업의 손익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익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거기 미실현이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요거는 자본이고요. 영업의 손익은 수익하고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단기 매매고 하나는 매도 가능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만기보유증권이잖아요.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해요. 공정가치로. 근데 왜 안 해도 되냐면 만기보유증권의 뜻이 뭐냐면 만기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럼 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할 이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 아마 자주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유동 맞아요. 유동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래서 단기도 1년 이내죠. 그 다음에 3번 제가 이거 몇 번 강조 드렸었는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셔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뭐만 찾으면 돼요? 판매만.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만 잘 파악하시면 되냐면 요지만 잘 파악하시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잘 틀려요. 왜냐면 긴장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거 우리 예전에 외우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요. 그 교환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지금 거기는 다른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종류요? 다른 종류. 그러면 다른 종류면 뭐죠? 동종이에요? 이종이에요? 이종이에요.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종이었으면 3번이 되는 겁니다. 뭐였으면요? 동종. 근데 동종 아니잖아요. 이종이니까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이요? 공정가액. 그래서 거기 공정 들어간 거 몇 번이세요? 1번. 그러니까 우리의 1차 목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일단 최대한 안 틀리는 거. 그게 일단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이라는 건 몇 월 며칠 날 남은 거죠? 12월 31일 날.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먼저 볼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 보시면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데 총 20개 팔아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1월 1일 거에서 10개 팔고 3월 14일 거에서도 몇 개 파세요? 10개. 그러면 이렇게 남습니다. 20개 곱하기 얼마요? 12만원. 그러면 240. 그 다음에 10월 17일 것도 남았죠? 그래서 10월 17일 날 몇 개 남았어요? 10개 남았어요. 그래서 10개 곱하기 얼마예요? 11만원. 그러면 110만원.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은 3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원. 그래서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그래서 총평균법은 평균을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은요.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 내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초 10개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매입 10개, 매입 30개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매입 10개 있죠. 그러면 총 몇 개예요? 50개. 그 다음에 처음에 10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있었냐면은 360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110만원 있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은 57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70만원. 그 다음에 이거를 50개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내는데 몇 방에 평균 낸다고요? 한 방에. 그래서 요거를 무슨 법이라고 해요? 총평균법. 총이 토탈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70만 원을 몇 개로 나눠요? 50개. 그러면 하나당 11만 4천 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냐면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요. 그 박스에 보시면 매출 20개 팔았잖아요. 그럼 몇 개 남은 거예요? 30개. 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몇 개 남았다? 30개. 그리고 골뱅이의 뜻은 몇 개 단 금액이라 그랬죠? 하나. 그래서 30개 곱하기 11만 4천 원 하시면 342만 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딴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저희 시험에서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잘 안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350만 원에 342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6번. 앞으로 제가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글씨 나오고 숫자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글씨 나오고 숫자 나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분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번에 보시면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년이요? 예, 거기 보시면 몇 년이래요? 2년이래요. 그래서 차입하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삼한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여 이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2021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환기간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이면은 무슨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이죠? 무슨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의 단기 차입금. 왜냐면 단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돈 빌리기를 몇 년짜리로 빌렸어요? 2년으로 빌렸잖아요. 그럼 2년이면은 긴 거죠. 그래서 길 때는 뭘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세요? 네,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또 보시면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우리 대손 충당금 나오면 요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무슨 법 쓴다 그랬죠? 보충법 쓴다 그랬죠.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의 대손 충당금 설정한대요? 1%.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기초에 얼마 있었죠? 네, 30만 원 있었어요. 얼마 있어요? 30. 근데 얼마 발생했죠? 네, 15만 원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면 빼야죠. 그러면 얼마 남아요? 15만 원 남아요. 그러면 우리 15만 원이 50만 원이 되려면 얼마 부족하죠? 35만 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 뭐 해준다? 채워준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8번 이런 건 시험에 나오시면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가서 컨트롤 뭐 하시라 그랬죠? F 하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어요? 컨트롤 F. 그래서 컨트롤 F 하시고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랬더니 자본이익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자기 주식 무슨 이익이요? 처분 이익 했더니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감자 차익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재평가 차익 쳤더니 어디 나와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컨트롤 F만 치면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9번은 T자 문제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맞추려고 그때 열심히 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 재평가 차익은 컨트롤 F로 찾아봤더니 뭐 나오더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 다음에 9번 같이 보시면은요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T자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제공품 차변의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있었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비 얼마예요? 100. 노무비 얼마예요? 50. 간접비 얼마예요? 70. 다음에 기초제공품 얼마예요? 30. 기말 얼마예요? 60. 그래서 우리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30에 100에 50에 70에서 60 빼면은 190 나와요. 얼마 나와요? 190.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 T자 그려서 숫자 넣고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맞추시고. 10번은 좀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무 때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종종 무슨 생각을 제가 하냐면은요. 아, 진짜 이러다가 시험을 전산세무 2급까지 공부하고 전산회계 1급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 시험 문제 추세 중에 하나가 세무에 내던 걸 회계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나오던 곳은 세무 쪽이기는 해요.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 갔냐.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실제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으세요? 실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실제가 기준이에요. 왜냐면 실제가 진짜잖아요. 우리 진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또 횡령했다 또 걸렸죠? 네. 오스람에서 1000몇억 했잖아요. 요번에 화장품 회사인가? 거기서 20몇억 했다라고 뉴스 나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영업부 직원이 또 몇십억 하고 잠적한 게 또 있대요. 이제 우후죽순으로 계속 터집니다. 좀 문제기는 해요. 그런 게 터지면 일단은 격리 직원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번에 영업부 쪽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하신 분이. 근데 뭐 어쨌든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과대배부라고 있을 거예요. 10만원. 그 다음에 실제는 거기 보시면 40만원이래요.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과대의 뜻. 우리 과대의 뜻이 뭐죠?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클 대자. 그래서 크다. 근데 이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누구보다 크냐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까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보다 크면 과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보다 작으면은요, 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대니까 예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된다고요? 50만 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 실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은 50만 원이고요. 몇 시간이라고요? 아까 2000시간. 그러면은 50만 원을 2000시간으로 뭐예요? 나눠요. 그러면 얼마 나오세요? 250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근데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뭐냐면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다. 그거 좀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씩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제공품하면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적어드리죠. 그 다음에 제품하면 뭐라고 쓰죠? 손익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가 종종 그렇게 쓰잖아요. 뭐는 뭐. 이거 왜 썼냐면은 요런 문제 맞추려고 쓴 거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12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거는 이제 시험장 가실 때 되면 거의 다 요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왜 맞출 수 있냐면 지금 푸시는 이 문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메모런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 그래서 거기 지문에 이미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옛날 거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원가. 그래서 쓸데없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원가라고 하세요? 매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어드리는 게 기회비용.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큰을 뭐 작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험 문제 한 90% 이상은 저게 나와요. 메모런가가. 그러니까 메모런가 9번 나오면 기회비용 1번 나올 정도.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면세. 우리 면세라는 건 세금을 뭐 해주는 거죠?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면세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주로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저소득층. 왜냐면 저소득층은 뭐 많이 내면 안 된다? 세금 많이 내면 안 된다. 왜요? 버는 금액이 뭐 하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왜 저소득층은 세금 내면 안 돼요 그러시는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버는 게 적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 한 달에 20만 원 벌어. 근데 세금으로 2만 원 내야 돼. 아깝잖아요. 맞죠? 근데 200만 원 벌어. 20만 원도 아까운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20만 원에서 2만 원은 비율이 어때요?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내. 그러면 그 사람은 쓸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죠? 적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 걸려도 제가 알기로 150만 원인가 180만 원은 안 빼가요. 법에서. 뭐 하라고요? 그 사람? 살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있어요. 적정 금액까지는 못 뺏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걸려도.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이 역진성이 뭐냐면 세금을 똑같이 내는 걸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똑같이 내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계산 면세 제도가 있는 거고요.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비싼 거 찾으시면 돼요.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비싼 거 몇 번이에요? 1번 항공기. 그리고 우리 항공기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론 어려워요. 이론으로 합격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론은 한 8개에서 10개 사이 시험 때 실기에서 최대한 안 틀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합격하기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론이 쉬운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안 배운 거에도 내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난해해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14번 과세표준. 그래서 우리 과세표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우리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부가세 뭐요?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근데 이거는 요걸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뭘로 푸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6가지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 이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거기 2번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 이자.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이거 빠졌구나.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여기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간접이에요. 직접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도달되기 전에까지 했고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보여, 봉사료.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15번에 일단 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1번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무슨 증이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냐면 20일 이내에요.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발행은 2일 이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면 사업장으로부터 며칠 이내에는 해주셔야 된다고요. 20일 이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이 틀린 이유는 사업 개시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죠? 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기간은 3월 25일 날 사업자 등청했잖아요. 그러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달 건 언제 하는 거예요? 4월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무서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천 사는데 서울 가서 신청했어.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데이터 넘겨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지금 몇몇 가지는 인터넷으로도 신청되는 업종도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 나중엔 이제 안 가고도 다 될 거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그런 거는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조금만 풀고 쉴게요. 거기 실무시험 문제 1번 있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5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있는 거 1번, 2번, 3번 한번 등록해 보세요. 일단 1번은 별거 없죠. 요건 연습하면 다 맞추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몇 번이요? 851번.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하나예요. 오타. 그리고 입력하면서 이런 것도 좀 보세요. 모두 보냐면 나는 요거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요 문제 나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 그러면 오래 걸리는 건 뒤로 빼세요. 왜냐면 괜히 오래 걸리는 거 먼저 했다가 뒤에 가갖고 갑자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반했어. 이러면 예, 마음만 급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표는 100점 맞는 게 아니잖아요. 70점을 넘길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지. 100점 맞으면 기분은 상쾌한데 머리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 등록. 요런 거는 금방금방 할 수 있잖아요. 타이핑 하는 거. 그래서 주, 백세 가구, 동시, 12886, 01280, 김기백, 도소매, 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강송로, 14 백석동인데 항상 뭐 조심하시라고요? 오타. 오타는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쳐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그래서 전기의 기말이 잘못됐대요. 그러면 순서는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요 몇 회냐 99에 합격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최근 10회 중에서 최근 한 2년치 중에서는 탑2 안에 들어갑니다. 낮은 걸로, 높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문제 푸실 때는 무조건 동그라미 X 하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더 보시고 부작업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가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가셔서 누구 고쳐요? 제공품 150이 아니고 얼마래요? 250. 그 다음에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요? 원가 명세서 가셔서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여기 오른쪽에 기말제공품 250 바뀌었나 보시고 더 이상 고칠 건 없죠? 그러면은 얘 쓰는 거예요. 단기 제품 무슨 원가요? 제조 원가 8,132만. 그럼 이제 원가 명세서는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어디 갔냐? 여기 제품 매출 원가 가셔서 8,132만 원을 여기에다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이제 단기 순
이익 적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2880 빵빵빵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잉여금 가서 여기를 또 고쳐요. 12880 빵빵빵. 그 다음에 누구 적어요? 이제 미처분 잉여금. 그래서 190 770 빵빵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가세요? 재무 상태표. 여기 가서 얘를 190 770 빵빵빵 엔터 쳤더니 안 뜨죠? 그리고 이 기출문제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 푼 다음에 또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텍스 더블 클릭하면 입력한 거 싹 다 날라가요. 그래서 나는 요 1번에 3번 연습하고 싶어. 그럼 입력한 다음에 또 텍스 또 눌러요. 프로그램 종료한 다음에. 그러면 그 전에 데이터 싹 다 날라가요. 그래서 반복 연습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5시에 뒤에 있는 거 실기 조금 더 하고 50분 되면은 끝낼 겁니다.